저는 오페라 연출하는 홍민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에서는 텃밭킬러라는 이제 저희 창작 오페라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에 쓰인 작품이다 보니까 요즘 세태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또 우리말로 작곡되어지고 불리워지는 곡이라는 점이 좀 제일 크게는 다를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에 저희 작가님이 어떤 구두방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족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할머니의 금리 세계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끝이 엔딩이 무겁고 좀 그렇다 보니까 가는 길 여정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도 이제 저희 아예 대놓고 B급 감성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뽕필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듣기 쉬운 그런 멜로디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끝으로 가는 그 여정은 좀 블랙 코미디로 가볍게 풀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웃고 이렇게 좀 하는 중간중간에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이런 것들을 좀 느끼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약간 이렇게 이건 스포일러니까, 그래서 약간 뒤통수를 맞고 가면서 과연 우리 시대의 가족이란 진짜 무엇인가, 가족을 벗어나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려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초연됐을 때 오페라판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굉장히 특이한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질 수도 있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작품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요즘 우리가 가지는, 사회가 가지는 이런 모습들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주의 같은 게 되게 만연해지고 SNS, 온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많이 이렇게 되고 하면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속의 세상에서 이제 뭔가 접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되는 세상이잖아요.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개인의 취향 이런 걸 존중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와도 터치하기 싫고 가까운 거리를 가지기 싫어하는 이면에 또 SNS에서 굉장히 소통이라는 걸 많이 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이런 되게 모순적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족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알코올 중독자 아들과 백수 아들들과 철없는 초딩 손자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남의 텃밭을 훔쳐서 와가지고 할머니가 먹여 살리고 있죠. 하지만 어떤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는 없고, 하지만 왜 모여서 사는가? 결국에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이런 외로움, 자기가 있을 자리, 자기가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맞닿아 있지 않나.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바라볼 때 얼마나 핥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대본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뜯어먹다가 결국 뜯어먹을 게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대사도 있는데, 너무 먼 이야기로 보지 말고 우리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들하고도 연관될 수 있구나,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끝날 때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실 때는 가볍게 나가실 땐 조금 무거워지실 거니까 오실 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또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우리 캐릭터요
글쎄요, 다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연민을 느끼게 되는 캐릭터는 골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족 안에서 자기를 희생이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 희생이 어쨌든 부정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씁쓸한 뭔가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애착 아닌 애착, 좀 우리 시대의 엄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애틋함을 갖는 캐릭터가 골룸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페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 근데 특히나 이제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라이브로 항상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팀 간의 그 케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관객 앞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이제 온천하에 이렇게 까발려지는 그 상태에서 서로 싸우거나 이러면 금방 들통이 나요. 그래서 비극이든 희극이든 어쨌든 서로 아끼면서 이제 즐겁게 와서 이 연습장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아주 유쾌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연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고, 그거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창작 오페라 이러면 시관공서에서 좀 많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인이나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주제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되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대중의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창작 오페라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연의 완성은 결국 관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공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관객의 호응과 그런 관심, 애정 어린 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창작 오페라,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조금 다른 뭐 모차르트, 뭐 푸치니, 베르디 이런 사람들의 작품보다 조금 망설여지실 수 있는데, 요즘엔 또 많은 시도들, 재밌는 시도들,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나 이야기로 다가가려는 작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단 오페라나 뭐 이런 공연 장르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은 매체들과 너무 많은 예술들이 있잖아요.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세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거니까, 나는 오페라를 할 거니까 아니면 영화를 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얽매이는 게 아니라 뭐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한 번씩 일탈도 해보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리고 뭐 영화, 미술관, 뭐 책 보는 거,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 배우들도 그렇거든요. 표현력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딱히 뭐 그쵸, 꼭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 마지막에 하시네요.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 같은 작품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